책은 필요 없습니다. 개념 테스트로 먼저 나갈 거니까. 자, 도형의 기본 요소인데 도형의 기본 3요소라고 하거든요. 도형의 기본은 거기 적혀있는 대로 점, 섬, 면인데 점이 움직이면 선이 되고 선이 움직이면 면이 되고 면이 움직이면 이거는 생략이야. 책은 없어. 뭐요? 입체 도형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2번 그 도형의 기본 요소 있었지? 요소는 점, 선, 면이에요. 자, 평면 도형, 입체 도형이 있는데 평면 도형은 평면에서 존재하는 도형인데 평면 위에 존재하는 도형. 그럼 평면은 뭐냐? 넓다란 판이야. 지금 칠판도 그러니까 평면이겠지. 이해가겠습니까? 예. 칠판도 평면이고 칠판에 내가 어떤 도형을 드렸어? 칠판 위에 나타내지는 칠판 위에 평면 위에 존재하는 도형을 평면 도형이라고 해요. 입체 도형은 그럼 뭘까요?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도형, 공간에도 존재하는 도형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 원기둥 원기둥은 평면 위에 있지 않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평면 위에다가 원기둥처럼 보이게 사실 이거 원 두 개, 선 두 개만 그린 거거든. 근데 인간의 척신을 이용해서 평면 도형이 입체 도형처럼 보이게 나타내는 것 뿐이죠. 이해가겠습니까? 평면 도형은 평면 위에 존재하는 도형이야. 그러면 입체 도형은 뭐라고? 평면 위에 있지 않은 도형이야. 일단 그림에다 그려놨죠? 동그라미하고 세모는 뭘까? 이거 두 개는 평면 도형이죠. 옆에 사각기둥, 원기둥, 그치? 얘네들은 뭐겠어? 형이죠. 자, 평면 도형은 보통 우리가 다른 무슨 각형, N각형 형태로 표현되는 애들이 되게 많죠. 예를 들면 N이라는 건 이게 자연수라는 뜻이거든요. 일각형은 없고 이각형도 없고 삼각형부터 각의 개수로 분류하는 거야 도형을. 각이 3개인 도형은 삼각형, 각이 4개인 도형은 각이 5개인 도형은 오각형. 네, 입체 도형은 우리가 다루는 입체 도형은 3종류예요. 기둥, 뿔, 4개구나. 3개 맞구나. 뿔대, 다 초등학교 때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던 애들이죠. 그래 안 그래? 물론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또는 N면체 이렇게 얘기해. 4면체, 5면체, 6면체.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 가지야. 예를 들어서 이런 사각기둥이잖아. 사각기둥이라고도 부르고 육면체라고도 불러요. 면이 몇 개인 도형이에요? 6개잖아. 육면체라고 부릅니다. 이거 삼각기둥이거든요. 근데 뭐야? 다른 말로 사면체라고 부르죠. 뭐뭐
뭐뭐 각형 이러면 평면 도형인 거의 다 평면 도형. 그러니까 뭐뭐 각형이면 평면 도형인 거예요. 뭐뭐 면체, 면 면체 또는 무슨 뿔때 이러면 입체 도형이 돼요. 이해가겠니? 자, 교점과 교선인데요. 그림을 생각해놨는데 교점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이야. 얘를 우리가 교점이라고 합니다. 교선 면과 면이 나서 생기는 선을 교선이라고 해요. 옆에 입체 도형이 두 개 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녹색 점들은 다 뭐겠어? 교점인 거죠. 빨간 선들은 교선인 거죠. 알아듣겠나? 네. 그럼 거기 문제가 있겠지. 1번 그거 뭐야 이름이? 사변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삼각기둥. 밑에 적어봐. 적어봐. (3번에) 1번, 2번 설명하고 그거 밑에라고 했잖아. 입체 도형이 두 개 있잖아. 어떤 거야? 어? 뭐하고 뭐야? 그래, 삼각뿔 밑에다가 뭐라고 부른다고? 사면체라고도 부른다고 얘기니까 그 적으라고 밑에다가. 왜 혼자 갑자기 어디 분절해 하고 있어? 왜 못 따라와? 어려운 거 한 것도 아닌데. 오른쪽 옆에 있는 놈은 삼각기둥이고 몇 면체일까요? 5면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교점 교선 계수 구해볼까요? 교점 개수 몇 개? 4개. 교선은 6개죠. 맞습니까? 네. 옆에 삼각기둥 교점이 6개. 교선은 9개. 9개죠. 그러니까 3번에서 정의들은 다 적어야 돼. 그치? 적어야 돼. 적을 시간 줄 거야. 이해가겠습니까? 좀 웃긴데 직선이 먼저 설명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직선이 하나로 정해질 조건이 먼저 나와서 선생님은 5번을 먼저 설명할 거야. 이해가겠습니까? 자, 직선의 정의 묻기였는데 1번 5번에 1번입니다. 두 점을 지나는 고등선 붙지 않았어 을 직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A라는 점이 하나 있고 B라는 점이 하나 있어. 그래서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거는 끝이 있다 없다? 없다. 끝이 없어요. 이 직선을 우리가 기호로는 어떻게 쓰느냐? 두 점을 지나는 애라고 했죠. 그리고 무한히 뻗어가니까 양쪽 끝으로 화살표를 칩니다. 자, 이해가겠니? 자, 2번 반직선. 한 점에서 출발하여 다른 한 점을 지나는 고등선. 점 A하고 점
B가 있을 때 A에서 출발해서 B를 지나는 직선 고등선이거든요. 그럼 출발점이 A죠. 그러면 이건 기호로 출발점을 먼저 씁니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출발점이 앞이야. 출발점이 앞에 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뭘까? 출발점이 B인 거죠. 얘가 반직선 B예요. 같다 달라 둘이? 달라요. 그죠? 네. 근데 직선 AB랑 직선 BA는 같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3번 선분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점을 포함한 부분을 우리가 선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A라고 B라고 하면 직선 AB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해가니? 근데 그 직선에 요만큼만 A에서 시작해서부터 포함한 한 점부터 다른 한 점까지의 부분 의 부분은 선분이라고 불러요. 자, 기호로는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시작과 끝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뒤집어 써도 같은 선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변이란 말도 배웠고 모설이란 말도 배웠죠. 그죠? 근데 그런 어떤 선이잖아. 고든선, 곡선 말고 고든선. 근데 그게 여러 개를 얘기하게 돼. 변은 어떤 선을 얘기하냐면 저렇게 도형에서의 선분을 얘기해. 이걸 변이라고도 하고 모서리라고도 해. 그리고 이걸 선분이라고도 해. 각 점에 이름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 구별해야 되는 게 이거다. 그럼 모서리는 뭐냐? 선분 BC야. 직선 BC는 모서리가 아니야. 왜? 직선 BC는 B하고 C를 통과하는 무한히 뻗어가는 선이니까. 모서리 BC라고도 하고. 근데 기호로는 어떻게 쓰였어? 이렇게 쓰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게 다 달라 안 달라? 다 달라요. 그 표현하는 방법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니? 그러니까 기호를 배우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완전 새로운 게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여태까지 배워왔던 것들을 이제 약속들을 하는 거야. 저걸 뭐 그렇게 얘기하기 힘드니까 기호를 줍시다. 이런 식으로 알파벳 점의 이름과 기호를 이용해서 어떤 우리가 보려는 도형을 나타내 봅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직선은 길이가 있을까 없을까? 길이가 없어. 왜? 무한히 뻗어나오기 때문에 길이가 없어. 반직선도 길이가 없습니다. 근데 선분은 길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호로서 선분 AB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선분을 의미하기도 하고 선분의 길이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입니다? 4cm입니다. 그러니까 기호가 도형도 마찬가지야. 삼각형 ABC가 있는데 기호가 삼각형 ABC가 삼각형 ABC를 말할 때도 있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얘기할 때도 있어. 그거를 특별히 다로 쓰지 않아 수학에서. 그냥 선분 AB가 있어. 아, 선분 AB구나. 선분 AB는 얼마야? 이렇게 써주면 아, 이건 선분 AB의 길이를 말하는 거구나. 이걸 문맥을 통해서 알아야 돼. 졸리면 생각하고 알아. 졸린 거야? 아니면 힘들어요? 아니, 자꾸 감기 왜? 수업하고 있는데. 머리가 약 줄까? 아니에요. 약 먹었어? 네. 자, 여기까지 이해가겠습니까? 네. 자, 정리해볼까? 따가스라면 손을 상처 났거든. 소금에 발랐어. 아우 쓰라려. 아우. 어렵겠다. 자, 4번 직선이 정해줄 조건. 두 점을 직선을 지나는 단 한 개.
그러니까 직선이 정해질 조건은 두 개의 점이 정해지면 직선은 하나만 정해져. 이해했습니까? 선분도 사실 마찬가지죠. 맞습니까? 반직선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하나 해볼까? 직선 AB랑 직선 BC랑 직선 AC는 어떨까요? 다 같은 걸까 다른 걸까? 같은 거. 직선은 하나만 존재하겠죠. 근데 얘네가 점이 같은 직선 위에 있어서 같은 직선 위에 있으면 이해가니? 결과적으로 같은 도형을 만드는 거가 되면 같은 거야. 많이 아프냐? 집중을 못하네. 이 직선이나 이 직선이나 이 직선이랑 같은 직선이 되어버리지 지금. 같은 거야. 기호는 다르고 점도 다르지. 이해가겠니? 네. 성분 AB랑 성분 BC랑 성분 AC는 다르죠. 결과적으로 다른 도형이 되죠. 안 됩니다. 근데 반직선 AB랑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반직선 AB랑 반직선 AC는요. 반직선 AB가 그리는 반직선을 생각해보자. A에서 무한이고 반직선 AC도 A에서 시작해서 무한일 거예요. 둘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점이 다르더라도 저렇게 위치가 다르면 당연히 다른 게 나올 텐데 저렇게 한 직선 위에서 존재해버리면 직선은 같은 선물을 같은 도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겠습니까? 많이 헷갈려들 하니까 적어놓읍시다. 4번에다 같이 그림 그려야겠죠? 5번도 다 그림 그려야 되지. 아니 여기 점점점 그려야 된다잉. 이해가요? 그
잘했죠? 완성됐나요? 그렇지. 지금 날씨가 너무 끄급하지? 됐어요. 이 정도. 됐어. 다음 보죠.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자 여기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단 한 개. 한 개라고 했죠. 두 점을 지나는 선은 되게 많겠지. 근데 이건 다 곧지 않았죠, 그렇죠? 꺾이거나 휘었지. 맞습니까? 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단 한 개입니다.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선분도 단 한 개죠. 또 우리는 두 점 사이 거리는 선분 AB의 길이를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제일 짧은 선이죠. 이해하겠습니다. 최대에 관련된 건데, 빛은 빛보다 빠른 물체가 없죠, 우주선에서.
됩니까? 그럼 빛은 두 점을 지나갈 때 가장 빠른 길로 가거든요. 저 길들 중에 가장 빠른 길로 가. 그럼 평면에서 너무 단순해. 무슨 말인지 알아? 평면에선 선분 AB가 가장 짧은 길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빛이 A에서 B로 쏘면 이런 식으로 이해해요? 선분의 길이가 가장 빠른 길로 와서 저 길이가 가장 짧은 길이야. 저 길이가 선분의 길인데 이게 공간으로 가고 중력으로 가면 공간이 달라져요. 아직 좀 어려운 개념이겠지만 무거운 물체 주변에서 공간이 휘어서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가는 게 더 빨라. 무거운 물체 주변에서 공간이 휜다는 말 자체가 상상이 안 가잖아. 이런 뭔가 탱탱한 면이 있다고 쳐보자. 근데 이게 누르고 있어. 이게 내려가잖아. 쑥. 그런 느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바로 가고 싶으면 여기서 땡기니까 이렇게 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우리도 지금 그런 거야. 사실 지구 중심으로 땡겨지고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았겠니? 그런 걸 배우는데 수학이 필요해. 그런 걸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그런 것까지 배우면 아, 우리 사회는 우주가 되게 신비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고 수학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두 점을 지나는 두 점으로 표현된 선분 AB의 길이가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해하겠니? 이해가요? 자, 7번 선분의 중점 점 A와 선분의 중점 우리 많이 했나 안 했나? 자, 수직선에서 했어 안 했어? 좌표평면에서 하지 않았나? 몰라? 아는 사람? 중점 선분 AB 사이에 두 점 사이에 점 AB에 대하여 두 점 AB 사이의 점 M에 대하여 자 지금 생각해보면 전부 다 대문자로 쓰고 있죠? 전부 다 대문자로 씁니다. AM이랑 BM의 길이가 같다면 자 점이 다르죠? AM이랑 MA는 같은 선분이야. 근데 이렇게 쓰면 이건 길이가 같다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니까 직선상에 점 A랑 점 B가 있고요. 그래서 선분 AB가 있고 선분 그 두 점 사이에 점이 하나 있대. M이. 그래서 AM과 BM이 같다면 M은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길이가 같다는 걸 표현을 할 때 수학에서는 보통은 이런 식으로 두 줄이나 한 줄을 써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올려서 하나 써도 되고 두 개 써도 돼. 근데 여기 하나 썼으면 딴 데서는 두 개 써야 되고 두 개 하나 다 썼으면 세 개 써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같다라는 표시를 그림에서 이렇게 표시해요. 민혁이 얼굴이 막 놀란 얼굴이라 뭐 이렇게 놀라? 뭐 이렇게 놀라? 자 길이가 같은 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네. 근데 수직선에서는 어떻게 했죠 우리가? 길이? 원점이 여기 있고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
어떻게 구하지? 이 점 좌표가 A고 이 점 좌표가 B야. 성분 AB 길이 어떻게 돼? 배우지 않았냐? 오른쪽 빼기 왼쪽으로 배웠잖아 얘들아. 왜 오른쪽 빼기 왼쪽이야? 이 길이가 뭐야? 절대값 B인데 그쵸? 양수니까 B죠. 이 길이가 얼마야? 절대값 A인데 양수니까 A죠.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뭐야? 2 빼기 A였나? 양수가 우선 똑같았어 안 똑같았어? 똑같아요. 항상 오른쪽 빼기 왼쪽이에요. 자, 둘 다 양수죠? 맞습니까? 하나 음수고 하나 양수일 때 바로 보죠. 자, 그럼 이 길이 얼마입니까? 절대값인데 B죠? 아니 이 길이가 기울은 절대값 A인데 절대값 A가 지금 얼마였는지 아는 사람 손. 기울을 식으로 고칠 수 있는 사람 손. 배웠잖아. 모르면 까먹은 거지. 기억 안 나는 사람 손. 빨리 들어. 뭐가 기억이 안 나죠? 절대값 만사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몰라? 3이죠? 알아들어? 녹화되고 있지 지금? 절대값 0은 0이고 절대값 4는 이렇게 방법이 바뀌는 거지. 절대값 안에 수나 식이 음수면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나온다고 그랬지. 그럼 절대값 A라고 해놨는데 얘가 지금 양수야 음수야 A가? 음수니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곱해줘야 돼 안 곱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서 이렇게 바뀌겠지 길이가. 알아듣니? 그럼 성분 A, B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합이죠? 그러니까 B 더하기 마이너스 A 아닙니까? B 빼기 A가 됩니까? 둘 다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겠어요? 앞에서 배운 거를 개념을 선생님이 개념 테스트를 주는 건 고3 때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개념 테스트를 되게 허투루 보는데 또 써. 또 쓴다고. 그러니까 개념 테스트 주고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야. 그걸 자 수학을 애기처럼 계산을 잘하는 게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완전 바본 거예요. 그런 걸 잘 기억하고 잘 외우는 게 또 수학 실력의 하나예요. 기호의 뜻을 외우고 기호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완벽한 이해는 완벽한 암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해했으면 외워야 돼요. 외우는 게 나쁜 것처럼 느껴지나 봐. 이해한다는 말, 이해를 너무 강조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해를 강조하니까 암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래서 맨날 얘기하죠. 완벽한 이해는 완벽한 암기입니다. 나 뭐 보고해? 그럼 다 암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이해되고 암기가 되는 것가 제일 좋지만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무작정 외워버려야 되는 상황도 온다. 그리고 쓰다 보면 그게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온다. 알겠어? 자 이렇게 했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절대값 A겠죠? 근데 지금 여기가 원점이니까 A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럼 여기 절대값 A는 길이를 나타내는 기호고 식으로 고치면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 길이가 절대값인데 기호로 그쵸? B가 지금 양수야 음수야? 왜? 원점 왼쪽에 있죠?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여기는 뭐야? 전체에서 부분을 빼야죠. 이거 생각보다 잘 못하더라고. 얘네 옛날에 문자원식에서 내가 500원짜리 뭐 지우개 X개 사고 300원짜리 뭐 연필 Y개 샀을 때 아니 10,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 돈은 하면 전체가 누구지?
그것은 10,000원이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다른 한 부분이지. 남은 돈, 잔돈. 그 또 다른 부분이 뭐야? 연필하고 필기구 값이죠. 전체에서 필기구 값 빼야 되거든요. 이걸 생각보다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연습을 안 하는 거야. 그럼 니네가 우리가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 봐봐봐. 지금 이 세 개가 숨어있는 얘기가 뭐냐면 구분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이것들의 기준은 다 뭐야? 원점에서의 기준이죠. 원점이 기준으로 어떤 표현이 되는 거죠. 좌표들의 위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기서 노란 건 부분입니다. 그쵸? 여기서 노란 게 전체죠. 여기서 노란 게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전체 마이너스 A에서 뭘 해야 돼? 마이너스 B를 빼야 되니? 그러니까 똑같이 B 빼기 A냐? 그 길이 전부 다 오른쪽 빼기 왼쪽인가요? 이해가니? 그 중점은 어떻게 해서? 길이를 반으로 나눠서 빼봤죠? 길이를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쵸? 맞습니까? 그럼 난 이 점에서 오른쪽으로 더 가면 돼요. 그쵸? 이게 수의 연산에선 A에다 뭐 한 거야? 여기로 보내는 건? 그냥 더하기 하면 안 돼. 양수를 더한 거야. 또는 음수를 뺀 거야. 그냥 안 그냥? 네. 그래서 좌표에서 그쵸? 맞습니까? 이해가요? 자, M의 좌표가 어떻게 됐어? 평균이었지. 2분의 A 더하기 B는 계산해보면 됐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사실 이거 안에 숨은 게 A 더하기 2분의 B 빼기 A였습니까? 기억나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A서부터 B까지의 길이가 A면 A부터 M까지 거리는 길이는 얼마야? 2분의 A죠. 자, 이게 분수로 표현하는 거가 어려우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기까지 가요? 그럼 중점만 있는 게 아니라 2등분했다고도 얘기하지. 2등분점이라고도 얘기해. 두 개로 나눈 거지 공평하게. 알았더니? 그러면 세 개로도 나눠 안 나눠? 나누겠죠. 3분의 AB를 세 개로 나눴어. 길이가 똑같게. 이해 가겠니? 전체가 길이가 A야. 그 여기 하나의 길이는 얼마인지 알겠는 사람 한 손. 모르겠는 사람 손. 전체를 몇 조각 냈다고? 세 조각 냈다고. 세 개 중에 하나. 비율이지. 3분의 1 A인가요? 자, 두 조각 길이는요? 3분의 2 A인가요? 물론 이렇게 정수로 쓰면 참 좋겠지만 정수로 안 써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자, 이해가겠습니까? 중점은 조금 얘기가 많았는데 되겠어? 이해가니? 자, 6번, 7번 하고 3분의 1까지 3분의 3-1번까지 풀어볼게요. 지금 녹화 잠깐 멈춰줄래?